안녕하세요. TV 재현입니다. 이제 해독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물이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물 하루에 2리터 마시는 습관 들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해독 프로그램을 할 때는 잘하세요. 왜냐면 야채도 많이 먹고 물 마시라고 계속 뭐 문자도 주고받고 하니까 하시는데 해독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거나 아니면은 8일차로 넘어가게 되면 음식을 드시게 되면 물을 하루에 2리터 안 드시더라고요. 자, 2리터의 기준. 뭐 되게 말들이 많아요. 물을 많이 마셔도 좋다. 물은 뭐 많이 마시지 않아도 된다. 뭐 말들이 많은데 제가 10년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160cm 키, 그러니까 여자분들 160에서 한 167까지, 그 정도, 5까지, 그 정도에 있는 분들은 2리터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뚱뚱하거나 너무 말랐거나 이게 문제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했을 때 2리터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키가 너무 크다. 170 이상 된다. 남자분들이고 체력 좋다. 그러면은 2리터보다는 좀 더 마셔야겠죠. 250, 그러니까는 2리터 반, 2.5리터, 3리터는 너무 많고. 근데 체격이 더 크다. 뭐 180 됐다 그러면 3리터도 마시겠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키가 180을 넘지 180 넘는 사람들과 그 160대가 있는데 여자분들은 2리터, 남자분들은 2.5에서 3리터 왔다 갔다. 그리고 내가 160 이하다. 라고 했을 때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1.5리터, 이거 나이가 드시면 또 키가 또 줄잖아요. 체력도 작아지고. 그러면 1.5리터로 줄이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은 활동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기본 2리터 이상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2리터를 마시는 데 있어서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화면에 보면 스테인레스로 된 빨대가 보이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보이시나? 네, 여기 보면은 아이고 화면 이따 끌게요. 저도 빨대를 이용해서 마셔요. 자, 빨대를 이용해서 마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목으로 바로 넘기기 위함이겠죠. 그죠? 물론 뭐 빨대를 많이 사용하면 입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입가에 주름이 생긴다고 해서 빨대 사용을 안 하기도 하지만 빨대는 사용 안 하시면 돼요. 특히 일회용은 몸에도 안 좋고 그리고 환경에도 안 좋으니까 안 쓰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세 종류의 빨대를 권해요. 그 스테인레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스테인레스, 그리고 말랑말랑한 실리콘, 아니면 유리, 요즘은 유리로도 빨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스테인레스는 제가 마실 때마다 독특한 그 스테인레스 맛이 있더라고요. 특히 산이 닿을 때. 그래서 저는 스테인레스는 안 쓰고 주로 실리콘 아니면 유리 빨대. BPA 프리라고 되어 있는 플라스틱 빨대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걔는 어, 좀 6개월에 한 번은 버리시고 새로 구하시는 걸 좀 강추를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유방암 수술 이후에 그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뼈들이 되게 약화됐어요. 골다공증 판정도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정상이 됐지만 어쨌든 잇몸과 이 사이가 좀 들떴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 가졌을 때 그 증상이 되게 심해서 잇몸 시림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꾸준히 관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선생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레몬이나 오렌지나 신 과일을 이빨로 깨물지 말래요. 그러면 이게 산이 잇몸에 닿아가지고 그 사이가 더 시리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한 방법이 물을 빨대로 마시는 때 그냥 물은 그냥 마셔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레몬을 넣은 물 있잖아요. 레몬을 넣은 물에 할 때는 항상 빨대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치아나 잇몸도 상하지 않으면서 저의 몸에 알칼리화가 되니까 레몬이나 식초 같은 경우는 밖에서는 산성일지 모르겠으나 몸 안에 들어가면 알칼리화가 돼서 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먹었을 때 저처럼 치아나 잇몸이 지금 문제가 있거나 걱정이 되신 분들은 그 빨대 스토어를 이용해서 마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만요. 자, 화면을 잠시만 끌게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하루에 2리터 물을 마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자, 요게 500리터예요. 이게 실리콘이죠. 그리고 이게 500리터짜리 컵이에요. 저는
하루에 2리터에서 하루에 그 레몬 넣은 물을 1리터 정도 먹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500리터라도 마셔요. 만약에 음식을 지금 해독 기간이랑 상관없는데 밖에서 음식을 먹으면 되게 짜게 느껴져요. 14일 해독이 끝나고 나면. 그때 갈증이 너무 심할 때 레몬물을 마시면 갈증이 좀 빨리 해소돼요.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의 그 양념들 있죠. 양념 때문에 짠맛을 갈증이 난다고 느껴지거든요. 특히 MSG가 들어간 거 드시면 해독 이후에 되게 갈증이 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알칼리수를 마시거나 아니면 레몬물을 마셔주면 그 갈증이 해소돼요. 어떤 분들 밖에서 음식, 해독 끝나고 나서 밖에서 음식을 드시고 왔는데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MSG가 좀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못 먹겠대요. 물을 먹어도 해소가 안 된대요. 그럴 때는 티그린을 드시거나 아니면 레몬물을 드시라고 제가 권하거든요. 아니면 알칼리수. 그런 것도 먹으면 그렇게 배부르게 먹기, 물을 배부르게 마시기 전에 막 2리터까지 먹어도 갈증 해소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럴 경우 레몬물을 마시거나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실리콘 빨대나 아니면 BPA 프리, 이거는 휘지 않죠. BPA 프리 빨대를 사용하셔서 치아 보존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비협료예요. 여기 보면은 그, 잘 보이시나? 500리터, 500리터 보이시죠? 요 500리터, 400리터, 300리터 요걸 재서 내가 사용하는, 내가 좋아하는 물컵의 사이즈를 좀 재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있네요. 잠시만요. 자, 요거. 이 컵이 500리터예요. 그리고 제가 잘 사용하는 고양이 머그컵, 이것도 500리터예요. 자, 500리터라는 거는 이렇게 찰랑찰랑이 아니죠. 컵을 들고 가서 컵으로 마실 수 있는 양만큼 붓는 거죠, 이만큼. 그래서 그게 500리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거는 르크루제, 이거는 뭐 대부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이거는 400리터예요. 400리터인데 입구까지가 아니라 여기 입 닿는데 요 밑에까지 해서 400리터. 그리고 저희 집에 투명 컵이 많아요. 요게 300리터. 그리고 요 200리터. 자, 이 투명한 컵을 마시게 되면 일단 이렇게 투명한 컵에다 물을 붓잖아요. 그러면 얼만큼 물이 있고 얼만큼 물이 주는지 아니까 사람이 시각적이에요. 시각적으로 이 물을 마시면 생각보다 많이 마실 수 있어요. 그 많이라는 건 2리터에 가깝게 2리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보통 1리터도 안 마셔요. 잠깐만요. 이가 시리네요. 그 보통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난 많이 마셔요 라고 얘기하는데 8컵 이상 마셔요. 근데 8컵이 요 정도 100리터에 마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200리터에 마실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컵을 구매하시고 내가 잘 쓰는 컵. 저는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거운 걸 들면 손가락에 통증이 좀 심해져서 좀 가벼운 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투명 컵이나 유리컵이나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거에다가 담아 놓으면 물 마시는 게 훨씬 쉽고 많이 내가 원하는 양만큼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동충하 초차를 제가 우렸어요. 이걸 녹차라고 칠게요. 자, 녹차 색깔이 이 정도면 되게 물 마시기에 요새 물 마시기 애매해요. 이것보다는 좀 더 물을 부어서 더 연하게. 예, 요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향만 나는 정도. 그리고 물은 되게 맑은 색에. 그렇게 놨을 때 녹차가 간 기능에 좋고 뭐 해독에도 좋은데 녹차물을 마셔도 물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에 어떤 환자분이 계셨냐면 자기는 차를 많이 마신대요. 물을 많이 마신대요. 근데 수분 부족으로 나왔어요. 근데 녹차를 되게 진하게 마시는 거예요. 딱 봐도 그린 컬러가 나올 정도로. 그런 진한 차를 이걸로 수시로 마셨대요. 이게 100리터니까 이걸 갖다가 20번 먹으면 200리터, 그러니까 2리터가 되겠죠. 그렇게 마셨던 거예요. 그런데 탈수 같이 수분 증상이, 수분이 부족한 증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티를 갖다가 물로 마시겠다. 보리차를 물로 마시겠다. 뭐 옥수차를 물로 마실 수 있어요. 생수처럼
그런 효과를 내려면 몸 안에 수분으로 인식이 되려면 아주 아주 연해야 돼요. 그래서 연하게 마시고 그리고 저는 지금은 아이가 많이 자라서 전 이 컵에 주는데 이 컵이 200ml예요. 그러면 저희 아이는 여기다 얼음 넣어서 마시기도 하고 아니면 레몬을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이거 10잔 이상 마시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2리터는 충분히 마시는 거죠. 왜 이 컵을 했냐면 청소년들도 밖에서 탄산음료나 아니면 오렌지 주스나 뭐 이런 다른 음료를 마시면서 그게 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분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혈액을 찐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물을 잘 마시는 건 내가 좋아하는 컵을 먼저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컵이 아니면 그 갖고 다니는 휴대용 컵이 몇 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지 가득 말고 내가 마실 수 있을 때 약간 채우는 양 있잖아요. 그걸 해서 눈금 있는 걸 사서 담아서 재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럼 내가 하루에 이거를 뭐 10번 먹으면 되겠다. 아니면 100리터면 20번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먹으면 뭐 5번 먹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하루에 2리터를 꼬박꼬박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물컵, 그리고 물 마시는 그 통들, 뭐 저 같은 경우 빨들어 마시면 되게 많이 마셔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걸 이용해서든 내 키를 중심으로 해서 2리터 전후로 해서 수분을 충분히 드셔야 되는 거죠. 자, 수분에 대해서 왜 수분이 물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물을 잘 마시면 질병도 많은 것들이 질병이 좋아질 수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간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 자, 물을 적게 마시면 탈수 증상이 있어요. 이건 뭐 기본이죠. 그래서 녹차를 많이 마시거나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 탈수를 증상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저하되고 나른하고 귀찮아지는 것도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물을 적게 마시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기억력 감퇴돼요. 그래서 노인성 그 치매라고 해야 되나 기억력 감퇴되는 거 그것도 물을 충분히 마시면 좋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신장은요. 뭐 신장이 가장 수분을 많이 머물고 있대요. 근데 뇌도 수분을 많이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적게 마시면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가 일어나고 그리고 뇌졸중을 악화시키거나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관이 그 흐름을 통해서 올라갈 때 끈적거리니까. 그래서 물을 적게 마시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배고픈데 그게 갈증하고 가장 혼돈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이게 배고픈 건가? 이게 갈증인가? 구별이 안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물을 마시고 20분 정도 지나면 배가 안 고파요? 그럼 이게 갈증이었구나. 그래도 배가 계속 고파. 그럼 그때 음식 섭취를 하는 거죠. 그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몸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물을 적게 마시면 짜증이 늘어나요. 그리고 두통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물을 적게 마셔서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혈압 낮으신 분들 물 잘 안 드시는 분 많거든요. 그때 머리가 막 깨질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 물 한 잔 마셔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살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평상시에 물을 되게 적게 마시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움직임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운동 기능도 저하되는 거죠. 그리고 피부 노화, 촉진이 되는데 특히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겨. 그래서 물을 잘 마시는 연세 많은 여든 되신 분하고 물을 전혀 안 마시는 여든 되신 분은 피부가 달라요. 얼굴 피부를 딱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을 했지만 신장 기능, 콩팥. 콩팥이 수분 함량을 되게 많이 머물고 있어요. 75% 이상, 80% 가까이 머물고 있는데 이 신장 기능이 저하돼요. 근데 재밌는 건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전에 신장은 물을 되게 좋아해요. 물 많이 마시면 좋은데 신장 콩팥이 나빠지잖아요. 그럼 물을 절제해요. 그래서 나빠지기 전에 마셔주면은 이 모든 것들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물을 아쉽게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질환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심부전, 심장 있잖아요. 심장도 그렇고 심부전도 있고 아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물을 적게 마시면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데 그렇게 해서 신부전이 왔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물을 절제해야 돼요. 물을 많이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붓거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왜냐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의외로 많은데 이런 분들은 처방약을 먹고 있어요. 내가 난 기능 저하증이 옛날에 있어서 이게 아니라 지금 저하증 판정을 받고 있는 분들은 물을 많이 못 마셔요. 왜냐면 수분 배출이 안 돼요. 이분들은 나트륨 수치가 떨어지면 안 돼서 그래서 미역이나 요오도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나트륨이 많으니까.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사람들은 나트륨이 많은 것들을 먹게 하는데 이분들이 물을 많이 먹으면 저 나트륨 혈중으로 떨어지면 어지러워서 쓰러지기도 하고 구토나 두통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분들은 물 마시는 걸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물을 좀 마시고 싶다. 그러면 나트륨 수치가 떨어지지 않게 음식을 좀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부정증과 심부정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심장하고 콩팥인 거예요. 얘네 둘은 연결돼 있어요. 만약에 심장에 무리가 와서 아파가지고 급하게 병원을 갔어요. 근데 좀 늦었어. 늦게 갔어. 살긴 살았죠. 근데 그분은 콩팥 기능은 망가져 있어요. 이렇게 심장과 콩팥, 신장은 서로 상관관계가 되게 높은데 일단 걸리기 전에는 심장도 물을 많이 필요하고 신장, 콩팥도 물을 많이 좋아하는데 망가지면 마시면 안 돼요. 부어요. 방경화증도 마찬가지고 부신기능 저하증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여기 있는 질환들이 물을 많이 마시며 평상시에 잘 마시면 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랬을 때 물을 충분히 마시면 도움되는 질환은 당뇨병이에요. 당뇨병은 어차피 갈증을 좀 많이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수시로 많이 마시게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아까 신장, 콩팥 기능이 안 망가졌다는 전제 조건. 그래서 신부장 합병증이 없으면 물을 많이 마셔도 좋고 그리고 물을 마시면 혈당 상승을 좀 억제시켜줘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은 음식을 되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한 20분 뒤에 음식 먹는 것도 좋아요. 갈증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했듯이 노인분들, 연세 있는 분들은 물을 잘 안 마셔요. 갈증을 못 느껴요. 뇌에서 인식을 안 해요. 오랫동안 물을 안 마시면 물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또 당뇨병까지 있어. 그러면 큰일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타이머를 맞춰놓고 물을 수시로 마시라고 해요. 그리고 폐렴, 기관지염 있는 분들도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왕창 많이가 아니라 수시로 자주. 그러면 이 폐렴과 기관지에 염증 차는 걸 얘가 씻겨서 좀 내려가게 하고 위로 안 올라오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고혈압, 협심증. 아까 물을 적게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뇌졸중이 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뇌졸중이 있는 분들은 악화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고혈압이나 협심증 같이 혈액의 혈관을 갖다가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분들, 질환 있는 분들은 물을 많이 마셔주면 도움이 되고 당연히 그 염증성 있는 분들도 물 많이 마시면 좋은데 특히 비뇨기 질환, 남자든 여자든 비뇨기과에 질환이 있을 때는 항생제 처방이나 물론 낫게 하는 약을 먹겠지만 물을 많이 마셔서 소변을 배출하면 이 염증성 비뇨기 질환이 되게 빨리 나아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물 마시는 습관이 중요하다. 물을 마셔야 된다. 자, 해독 프로그램 하는데 야채도 잘 먹고 파마넥스도 잘 먹어요. 근데 물을 안 마셔? 그럼 해독은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몸이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저는 물 마시는 것부터 먼저 하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물 마시는 게 난 너무 어려워.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으셔야죠. 아까 그랬죠. 컵도 찾아야 된다고. 이 컵은 저희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컵이에요. 저희 아이는 그 깨지는 거나 위험한 거에 대한 포비아가 있어서 공포심이 좀 강해서 어, 그릇을 잘 안 깨요. 그래서 요걸로 했는데 만약에 남자아이들이 되게 이 컵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남자 친구 애들이 와도 이 컵에 좀 되게 좋아해요. 근데 걔네들이 잘 깨먹죠. 그래서 고를 때는 어쨌든 투명한 컵이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컵을 자기 아이들,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고르게 하세요. 저는 아이한테 이런 갖고 다니는 컵부터 시작해서 직접 고르게 했어요. 본인이 고른 걸로는 잘 마시더라고요, 물을. 그래서 컵 고르는 거 첫 번째. 근데 물을 마신다. 근데 나는 생수가 그렇게 안 먹혀. 그러면 저처럼 뭐 레몬을 넣든 제 아시는 분은 블루베리를 넣는 거 좋아해요. 전 블루베리 잘 모르겠고 저는 레몬하고 오이가 잘 맞고
아니면 오이하고 애플민트가 잘 맞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걸 넣었을 때 물 마시기가 좋은 그렇게 향이 날 수 있는 걸 찾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 종류를 드실 때 한두 잔은 그래요. 차로 마셔도 돼요. 그런데 이걸 물로 마시고 싶다면 아주 연하게 향이 스치듯이 나는 정도. 그 정도로 연하게 해서 드시는 게 내 몸에 좋은 물이 돼요. 최근에는 저도 그 해독 프로그램 할 때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게 2023년이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경각심을 나온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이게 되게 심각하다라고 얘기한 지는 최근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는 플라스틱 병에 물을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유리병이나 유리버틀을 많이 갖고 다니는 편이고 그리고 정수 필터를 좀 알아보는 중, 계속 저도 테스트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몸에 좀 물을 좀 많이 마신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한번 알카리수가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마켓에서. 그럼 알카리수를 한번 마셔보세요. 그럼 잘 넘어간다. 그럼 아, 내 몸에 알카리가 부족해서 그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 마시기는 계속 그 14일간 해독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14편의 동영상을 만들 때 물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하겠지만 중요한 건 모든 장기는 물이 충분할 때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물 마시는 거 파이팅!